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책보고 온라인 북콘서트, 어디서든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서로를 응원을 하고 위로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온라인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작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프라하, 그리고 파리, 산티아고 순례길 등 다양한 곳에서의 여정을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리누 작가님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거창하게 말했는데 이게 맞나요? 굉장히 거창해요. 거창했어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리누 작가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끝과 시작 사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 이 두 책을 썼고요. 현재는 수원에 있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딱 임팩트 있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책으로 바로 본론을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 책 이름만 봐도요. 굉장히 어떤 여행을 했을까, 다른 여행 에세이와는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거든요.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은 제가 터키 교환학생을 시작으로 프라하, 프랑스, 파리 그렇게 여행을 하고 14명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 북쪽길을 걸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4명의 어린 아이들과 네.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가 되게 긴데요. 사실 이 끝과 시작 사이라는 책을 썼을 때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어요. 걷고 그 알베르게라 하는 숙소에서 한 달 동안 자원봉사를 했어요. 네. 그때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하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인연이 쭉 이어지다가 터키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인솔자로 한번 같이 가볼래? 네. 그래서 저도 14명의 아이들이랑 함께 걷는 거는 굉장히 색다른 여행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걷게 되었죠. 네, 참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이야기도 곳곳에서 이쪽에 책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책 속에서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작가님에게 영향을 줬던 것이 아무래도 터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교환학생으로 터키를 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터키를 가게 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해주세요. 터키로 가는 사람 처음 봤다고. 네. 터키가 형제의 나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사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터키를 선택한 이유가 당시 선택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인이 많은 곳을 별로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 빼고 남았던 것이 터키,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세 국가가 남았더라고요. 또 셋도 되게 특이해요. 네, 한국인이 없을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네네. 그 세 개가 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멕시코랑 브라질은 무서운 거예요. 한국인이 없어도 네.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터키로 가보자. 터키 갔다가 유럽 여행도 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터키로 가게 됐죠. 네, 터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터키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터키는 가장 커다란 매력은 음식이 맛있어요. 터키에서 또 제가 자연 경관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버스를 타고 지나다녀도 자연이 진짜 이쁜 데가 많아요. 네. 또 유명한 파묵칼레, 하얀색 쫙 깔려있는 그런 데, 그리고 뭐 카파도키아 그런데 그런 관광하는 게 엄청난 매력이 있죠. 네, 터키를 시작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여행을 하신 건가요? 네, 터키에서 5달 있었고 네. 5달 있는 동안 아까 말씀했던 그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비자가 끝나는 시간과 그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한 열흘 정도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가 가장 저렴하게 오래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프라하로 열흘 동안 있었죠. 네, 이렇게 스토리들이 본인이 이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곳을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4명의 어린 학생들과 함께 걸었던 네.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은 혼자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14명의 어린아이들을 인솔해서 가신 거예요? 네, 맞죠. 네. 저 혼자 14명을 같이 데리고 간 건 아니고 네네네. 그 인솔자 한두 분이 더 계셔가지고 사실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 주변에 지인들의 아이를 낳았다 해도 아직 영유아 수준이어가지고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년 전이니까 25살이요. 되게 어리셨네요, 그때도. 네.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평소에 만날 수 없던 친구들이랑 걷다 보니까 네. 어린아이들이 산티아고 순례길 잘 걸어요? 그렇게 잘 걷기보다는 네.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죠. 네.
저도 처음에 혼자 이 끝과 시작 사이라는 책은 제가 리스본에서 산티아고까지 혼자 걸었던 여행이 담겨 있어요. 네. 그때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보름 뒤에 바로 그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저도 다쳐서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그 네. 친구들이 걸으면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많이 다쳐요. 애들이 또 운동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가 아이처럼 보였던 애들이 한 4주, 5주 동안 같이 걷다 보면은 4주, 5주가 저희 성인들한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아이들한테는 여름방학이에요. 그럼 그 여름방학 내에 막 키가 불쑥불쑥 커오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 한 달 동안 길을 같이 걷다 보면은 되게 아이 같았던 모습들이 되게 성장하는 게 많이 보여요. 네, 단지 한 5주, 4주 만에. 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어른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지만 사실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얻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것들을 본인은 얻으셨을까요? 되게 애들이 순수했어요. 네. 아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 중고등학생 애들은 뉴스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네. 언론이나 뭐 특정 사람들의 시선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많이 다루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일부였고 제가 만났던 애들은 되게 순수했어요. 정말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하고 이게 이런 것도 질문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순수한 질문도 하고 애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길을 걷고 끝나고 이제 숙소에서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 좋은 곳에 와서 막 하늘에 별이 막 작살나게 떠 있는데 막 그래가지고 얘들아 핸드폰을 그만하자. 근데 말로 해서는 잘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과가 끝나 핸드폰을 뺏었어요. 나가서 놀아라. 네. 그랬더니 애들이 막 돌로 뭐 종이컵에 물을 담아서 돌을 넣어본다던가 아니면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우리 어릴 때 했던 놀이들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하나씩 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순수한 아이들이구나. 와, 그 아이들은 어른도 하기 힘든 것들을 해내면서 굉장히 값진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작가님도 성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란을 좀 봤는데요. 하시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팟캐스트 피그말리온 여행, 진행도 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그런 의미에서의 책방을 운영하시고 또 리누 책장 출판사 대표까지 하시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원동력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뭐 운이 좋을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들이랑 떠날 수 있는 건 운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렇죠. 재미있어서 한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되게 커요. 어리다. 제가 지금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 나이가 27살이에요. 아마 전국에 있는 책방 사장님들 중에 제일 어릴 텐데 운이 좋게 이제 책방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작년 11월에 왔어요. 11월에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7살에 시작을 하면 3년을 하고 망해도 30살인 거예요. 부럽다. 저 너무 진심이었나요? 단전에서 올라왔어 지금. 그리고 3년을 하고 망해도 30살이고 3년을 못 채워도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뭐라도 시작을 해서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제가 어리다 그런 깡으로 책방을 운영했고 뭐 출판사, 책을 쓴다던가 피그말리온 여행, 팟캐스트 진행 이런 것도 다 그런 것에 비롯이 된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어린 친구들도 본인이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쫓기듯이 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럼 작가님은 나는 어리다는 자부심과 깡, 그게 좀 원동력이 진짜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저를. 저희가 이게 책 2권을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여행 에세이들을 읽으면은 참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내 책은 다른 여행 에세이와는 어떻게 다를까? 좀 어필하실 만한 구석이 있을까요? 이 끝과 시작 사이는 네. 다른 여행 에세이와 비슷합니다. 솔직해. 네. 제가 이 끝과 시작 사이 되게 한편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이제 어렸어요. 그때가 24살이었는데 나 이제 책 썼어. 엄청난 스타가 될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는 못 봐요. 부끄러워서. 옛날 사진 부끄럽듯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 같은 경우는 제가 쓰기 전에도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책도 읽고 이 끝과 시작 사이는 한 달간의 기록을 그냥 책에 담은 거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은 제가 해외에 있던 7달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비롯된 제 과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같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행할 때 뭐 제가 가지고 싶은 책 가지고 다녀도 잘 못 읽게 되거든요. 사이즈도 작고 진짜 여행 에세이를 여행하면서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가 일부러 이 사이즈를 한 게 저도 네. 터키로 가면서 책을 몇 권 들고 가고 싶었는데 책이 무겁고 크잖아요.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어떤 걸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문고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정말 한 7, 8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그냥 공항에서도 읽고 비행기에서도 읽고 막 터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멘탈 잡는데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구판의 매력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한 게 어딜 펴도 읽을 수 있게 아, 네. 제 책엔 목차가 없어요. 네. 해시태그로 해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펴서 읽어봐도 읽을 수 있게 또 주머니에 들어가서 언제든 꺼내서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다가가지 않고 쉽게 좀 내 옆에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펼쳐보고 또 이해하고 또 작가님을 또 이해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굉장히 빠르네요.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부러워하고 계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왜 그때 안 했지? 그때는 좀 자기가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나중에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밀어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좀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분들에게 코로나가 끝나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요? 당연히 제가 갔다 왔던 뭐 터키, 산티아고 순례길 모두 좋은데 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지만 저는 미국 여행을 추천드려요. 네. 제가 어릴 때 미국을 40일을 여행을 했어요. 친구랑 둘이. 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서부 종주를 했는데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를 가고 막 이번 주에는 서핑보드를 바다에서 탔는데 다음 주는 스노우보드를 산에서 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대자연에 대한 경험이 저한테는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랜드 캐니언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또 한 나라 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유럽 여행도 좋지만 저는 미국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여행 안 보신 분들은 꼭 미국 여행을 코로나19 끝나겠죠? 네, 끝나겠죠. 네, 끝나고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활동 계획,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다.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현재는 제가 이렇게 2가지 여행 에세이를 썼잖아요. 이번에는 소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소설을 쓴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쓰고 있진 않고요. 써지지가 않고 있고요. 소설을 준비해가지고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출간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책방을 잘 운영하고 싶습니다. 네, 책방은 어떤 책방이에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독립서점이에요. 동네 책방인데 수원의 그런 의미에서라는 책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책방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세계 곳곳에서의 경험들이 이제는 어려워졌잖아요. 하지만 작가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누 작가님과 귀한 시간 모셨습니다. 이제 작가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언제 떠날 수 있던 시기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시기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셔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